1020번입니다. 자, 수열 AN의 첫 장부터 제 N항까지 합의 SN일 때, 자, SN이 다음과 같이 주어졌네요. 자,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보라고 합니다. 자, 먼저 기억인데요. 우리 AN은 항상 무엇과 똑같다? S1과 똑같죠, 그죠? 따라서, 자, N자리에 1을 대입하면 5-2가 되죠. 자, 따라서 A1의 값은 얼마가 된다?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A3는 우리가 이 SN식을 이용해서 AN을 구해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자, A3 하나만 물어본다면 바로 AN은 SN-SM-1이니까 바로 S3에서 S2를 뺀 값과 동일하죠. 그죠? 따라서 이 자체를 그대로 계산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S3은 5의 세제곱 마이너스 2가 되고요. 마이너스 S2는 바로 5의 제곱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자, 따라서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2는 없어지고요. 5의 세제곱 125에서 5의 제곱 25를 빼면 바로 100이 되겠네요. 따라서 A3는 100, A1은 3이 되어서 결론적으로 A1 더하기 A3은 얼마가 된다? 103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런데 니은은 지금 뭘 물어보고 있죠? 자, AN 일반항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AN을 구할 때는 바로 AN은 SN-SM-1을 이용하면 되죠. 자, 조심할 것은 반드시 여기는 n은 1은 절대로 못 더한다. 2부터 자연수만 들어갈 수가 있다. 이랬죠, 그죠? 그럼 SN이 무엇입니까? 5의 n제곱 마이너스 2가 되고요. SM-1은 5의 n-1제곱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자, 따라서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2는 사라지고요. 0이 되죠. 그러면 5의 n제곱 마이너스 5의 n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우리는 5의 n 마이너스 1제곱으로 뭐 할 수 있다. 묶어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5의 n제곱이 되려면 얘는 5가 필요하고 얘는 5의 n 마이너스 1제곱으로 묶었으니까 바로 1이 되어서 5 마이너스 1이니까 바로 4 곱하기 5의 바로 n 마이너스 1제곱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얘는 반드시 n이 얼마보다 2보다 큰 범위에서만 이렇게 an을 정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니은을 덥석 참이라고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A1은 아직 조사 안 해봤잖아요. 자, 그래서 이 A1은 항상 어디에서 주어진 이 SN에서 구한다고 했죠. 그걸 1번에서 구해왔는데 바로 얼마입니까? 3이죠. 그런데 이 AN이 M보다 2보다 크거나 같은데 1을 대입할 수는 없지만 1을 한번 대입해 보면 얼마의 값이 나옵니까? 4의 값이 나오죠. 따라서 바로 A1 3과 다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N이 1부터 절대로 사용될 수 있는 AN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니은처럼 AN으로 이렇게 나오면 얘는 사실 N이 1부터 모두 다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따라서 A1은 3인데 이 식 자체를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A1만큼은 3으로 따로 이렇게 두 개로 나타내 줘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니은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이해되나요? 그러니 이 AN이라는 이 일반항은 바로 몇 번째 항부터 두 번째 항부터 만족해주는 일반항이고 첫 번째 항은 바로 3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AN을 찾았으니까 방금 우리가 기억해서 A3은요. S3-S2로 이렇게 100을 구했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에는 3은 대입할 수 있잖아요. 따라서 A3을 체크해 보면 4 곱하기 5에 3-1이 돼서 제곱이 되죠.
5의 제곱이 25니까 25 곱하기 4 얼마입니까? 100이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A3만 물어본다면 굳이 AN을 구할 필요가 없겠죠. 바로 S3-S2로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리고 디귿은 수열 A2N이죠. 원래 AN 수열이 있는데 거기에서 바로 짝수 번째항, 즉 A2를 가지고 와서 첫 번째 항으로 만들 것이고 A4를 가지고 와서 두 번째 항으로 만들겠다. A6를 가지고 와서 세 번째 항으로 만드는 새로운 수열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AEN은 것. 바로 AN 중에서 바로 무엇만, 바로 짝수항만 가지고 오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AN은 니은에서 구해놨을 때는 자, 두 번째 항부터 시작하는 바로 우리가 일반항이니까 이 A2와 A4와 A6 사이에서의 바로 공비를 체크할 때는 AN이 일반항에서 공비가 바로 n에 대한 미수 5가 되니까 바로 이렇게 짝수항끼리 만드는 새로운 함수의 바로 공비는 바로 어떻게 된다? 5의 제곱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두 칸씩 우리가 점프해서 항을 가지고 오면 바로 공비는 얘가 R 제곱이 되니까 그죠? 원래 수열의 R 제곱이 바로 공비가 되니까 이 수열의 공비는 바로 5의 제곱, 바로 25라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정답은 기억, 디귿 바로 3번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우리 하나 팁으로 알아야 될 것이 원래 n자리는 0을 못 대입하지만 S0, n에다가 0을 대입하면 얼마가 되죠? 얘가 3이 되죠. S0이 만약에 0으로 나온다면 진짜 0은 대입할 수 없지만 0으로 나온다면 이 수열은 첫 번째 항부터 우리가 AN을 적용시킬 수 있는 수열이고 이처럼 S형이 0이 아니면 얘는 자, 두 번째 항부터 일반항을 적용시킬 수가 있는 수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만 알아도 S형이 지금 0이 아니니까 이렇게 표현한다는 말은 첫 번째 항부터 우리가 수열을 만족해 준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바로 S형이 여기가 아니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는 A1은 3이라는 것을 표현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N은 2 이상이라는 것을 표현해 줘야지만 정확한 바로 일반항을 찾아냈다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1021번입니다. 자, 수열 내에는 첫 장부터 N항까지 합이 SN일 때 SN이 다음과 같은 식으로 성립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수열이 첫 장부터 무슨 첫째 항부터 등비 수열을 이루라고 했죠. 그러면 등비 수열의 SN 공식의 바로 생김새는 어떤 형태라고 했습니까? 바로 A 곱하기 바로 공비 R에 반드시 N제곱이죠. 그리고 여기는 반드시 무엇이 나와야 된다? 자, 아래 n제곱과 곱해져 있는 이 숫자와 바로 절대값은 같고 부호가 반대인 마이너스 a가 나와야 된다. 이런 마이너스 a를 a의 바로 반수라고 합니다. 반수. 반대되는 수라고 해서 반수인데 이 두 수는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그 합이 반드시 얼마가 되어야 된다? 0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주어진 이 SN은 2 곱하기 3의 n 플러스 1제곱인데 n 플러스 1제곱을 3의 n제곱 곱하기 3으로 표현할 수가 있죠. 따라서 이 식을 다시 고친다면 바로 6 곱하기 3의 n제곱 플러스 k로 고칠 수가 있으니까 지수를 n으로 만들어 두었으니까 이 3의 n제곱과 곱해져 있는 이 6과 이 k는 서로 무슨 관계가 되어야 된다? 반수 관계, 즉
합이 얼마가 되어줘야 된다? 0이 되어줘야지만 이 SN이 첫 번째 항부터 등비수열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K값은 그대로 얼마다? 마이너스 6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바로 등비수열의 합공식의 생김새만 알면 이 문제는 자동으로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내용이죠. 자, 그런데 일반적인 풀이는 어떻습니까? 일반적인 풀이는 우리가 먼저 AN을 찾는 거죠. 일반적인 풀이. 그러면 SN-SN-1에 N은 반드시 2 이상부터만 대입할 수 있다. 자, 따라서 SN이 2 곱하기 3의 n 플러스 1제곱에 플러스 k가 되고요. 자, 마이너스에 S에 n-1, n자리에 n-1을 대입하면 2 곱하기 3에 n-1에 플러스 1이니까 n제곱이 되면서 여기가 플러스 k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플러스 k와 플러스 k는 없어지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두 수를 3의 n제곱으로 묶을 수가 있겠죠. 3의 n제곱으로. 자, 그러면 얘는요, 2 곱하기 3의 n제곱 곱하기 3이 되는 거고, 뒤에가 2 곱하기 3의 n제곱이 되는 거니까, 3의 n제곱으로 묶어버리면 앞에는 2, 3, 6이 남고, 뒤는 다 묶였으니까 1이 되겠네요. 그죠? 맞습니까? 선생님이 뭐가 잘못되었죠? 여기서 3의 n제곱으로 묶으면, 맞죠? 2 곱하기 3의 n 플러스 1제곱이 2 곱하기 3의 n제곱이니까 3의 n제곱을 묶으면 바로 6 마이너스 얼마가 되어야 된다. 자, 3의 n제곱으로 묶었으니까 얼마가 된다? 2가 된다는 거죠. 여기가. 따라서 6 마이너스 2가 바로 얼마니까? 4니까 4 곱하기 3의 바로 n제곱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일반항인데 얘는 반드시 n이 2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A1을 찾아봐야 되잖아요. A1은 항상 S1에서 찾는다고 했죠. 따라서 1을 대입하면 얘가 3의 제곱이 되어서 바로 9가 되겠네요. 그럼 2구 18이 되고 18 플러스 K가 될 것입니다. 근데 이 수열이 첫 장부터 등비 수열을 이룬다 해서 여기 n에 2 이상을 지워주고 싶으면 이 자리에 원래는 1을 대입할 수 없지만 1을 대입하면 얼마가 되죠? 12가 되잖아요. 그죠? 그 값이 여기 있는 18 플러스 K와 뭐하다? 같아 버리면 되겠죠. 그죠? 그렇게 된다면 같아진다면 여기에 n이 2보다 크거나 같아를 지워줄 수 있고 그러면 이 an의 일반항인 4 곱하기 3의 n제곱은 첫 번째 항부터 사용할 수 있는 일반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S1에 넣는 이 18 플러스 K와 우리 M의 2부터 시작하는 A의 일반항을 구했을 때 여기에 N의 1을 넣는 12가 같아야지만 첫 번째 항부터 등비수열을 이룬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18이 이항하면 마이너스 18이 되어서 K값이 마이너스 6이 된다는 것을 이렇게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 풀이는 바로 등비수열의 생김새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간략하게 우리가 처리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일반적인 수열로 나타났을 때는 여러분들 자, 우리가 항상 이런 두 번째 풀이를 해야 된다는 것. 근데 등비수열을 이룬다고 했으니까 동일하게 일반적으로 풀어보면 바로 A1이 여기서 바로 S1 값이잖아요. 그 S1 값과 바로 이 AN에 이를 대입할 수 없지만 이를 대입한 값이 같을 때에만 바로 뭐가 된다? 우리가 첫 번째 항부터 바로 등비수열을 이룬다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그러면 선생님이 앞에서 팁을 또 하나 줬는데 여기에 n은 0은 못 넣지만 이 자체에서 0은 못 넣지만 0을 대입해서 0이 된다면 첫 번째 수열 첫 번째 항부터 바로 이 수열을 만족시켜 준다고 했잖아요.
따라서 일단 0을 한번 대입해 보면 3의 1제곱이니까 3이 되어서 6 곱하기 6 플러스 k가 되죠. 얘가 0이 되어 버리면 바로 첫 번째 항부터 등비수열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k가 마이너스 6이다. 이렇게 빠르게 체크할 수 있는 팁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모두 다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기 바랍니다. 1022번입니다. 수열 N의 첫째 항부터 JN항까지의 합이 SN일 때 그 SN이 다음과 같은 식으로 주어졌죠. 자, 이걸 딱 보는 순간 여러분들 이 SN은 얘가 2의 N 플러스 1제곱인데 얘는 2 곱하기 2의 N제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죠. 그러면 바로 보입니까? 2의 N제곱으로 되어 있으면서 자, 여기가 곱해놓은 이 수가 바로 무엇이다? 반수 관계. 바로 합이 얼마가 되니까 0이 되니까 이 SN은 바로 등비수열의 합공식이다. 라고 우리가 알아차릴 수가 있겠죠. 그럼 이 등비수열의 바로 첫째 항, 즉, 이 AN 수열의 첫째 항 A1은 항상 S1과 같으니까, 자, 1을 대입하면 2의 제곱, 4에서 2를 빼니까 2가 되고요. 공비는 바로 무엇이 된다? N에 대한 미수니까 공비는 바로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A1, A3, A5부터 홀수 번째 항만 모두 다 더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더할 때 이 수열의 바로 첫째 항 A1은 얼마가 되고 동일하게 2가 되고 이 수열의 공비는 얼마 된다? 바로 R이 아니라 두 칸씩 점프했기 때문에 바로 R 제곱이 되어서 얼마가 된다? 4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나요? 자, 따라서 바로 이 수열 자체도 홀수 번째 한 길이만 모아도 우린 등비수열이 되니까 공비가 R제곱이 4니까 4 마이너스 1, 4 마이너스 1. 항의 개수는 몇 개죠? 9개가 아니라 5개가 되겠죠. 그리고 첫 번째 항이 바로 A1이니까 A1은 2가 되잖아요. 이렇게 처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럼 분모는 3이 되어서 3분의 2가 되고요. 자, 분자는 자, 3분의 2가 되고 이 괄호만 생각한다면 4의 5제곱은 4가 2의 제곱이니까 2의 제곱에 5제곱이 되어서 2의 10제곱이 되죠. 따라서 2의 10제곱은 1024잖아요. 1024에서 1을 뺐으니까 얘는 1023이 되면 3으로 약분이 가능하죠. 3으로 나누어 보면 3, 3은 9, 3, 4, 12, 3, 1은 3이 되어서 341과 2를 곱하면 바로 682가 이 등비수열의 홀수 번째 항만 뽑아서 5개를 더한 합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잘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홀수 번째만 뽑아내서 더했으니까 바로 공비가 4가 되는 등비수열이라는 것을 알아두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1023번입니다. 자, 마지막 유형인데요. 자, 이런 것을 우리가 바로 원리합계라고 이야기를 하죠. 원리합계. 자, 뭐 간단하게 뭐 돈 문제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 원리합계라는 게 뭐냐면 원리가 원금의 원자와 자, 이자인데 이자를 이제 리자로 한다면 그 이자가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이 이자와 합한 금액을 우리가 원리합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은행에 돈을 저금하면 이자가 붙잖아요. 그죠? 자,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세뱃돈이나 받아서 우리가 은행에 돈을 넣을 때를 우리가 저금이라 하죠. 저금. 근데 먼저 적금이라는 게 있고 적금이라는 게 있고 자,
예금이라는 게 있어요. 자, 간단하게 여러분들 알기 바랍니다. 자, 예를 들어서, 뭐, 5년 동안 적금을 넣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예를 들어서 월 10만 원씩, 월 10만 원씩 적금을 넣는다고 한다면 매달 얼마? 매달 10만 원씩 바로 은행에 자, 적금을 붓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매달 이렇게 넣어서 5년 동안 우리가 적금을 넣었을 때의 바로 이 금액을 우리가 계산해 보는 것을 원리합계 그렇게 매달 넣으면 바로 적금이고 예금은요 만약에 5년 동안 예금을 한다는 말은 제일 첫 번째 넣을 때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한 번만 딱 넣는 거예요. 한 번만 딱 넣고 그 돈이 그냥 5년 동안 이자가 붙어서 이제 원리합계가 되는 거죠. 아시겠나요? 적금과 예금. 이 적자가 바로 우리 미분적분할 때 적자인데 한자말로 쌓일 적자입니다. 돈을 10만 원씩 계속 쌓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보통 문제가 나오면 예금보다는 무엇? 적금 위주의 문제가 많이 원리합계 문제에서 나오곤 합니다. 근데 사실 요즘은 학교에서 뭐 진도 내기가 바쁘니까 자, 이런 원리 합계 문제를 살짝 언급해주는 학교도 있고, 언급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학교도 있거든요. 자, 왜 그러냐면 얘가 사실 수능 시험에는 거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거의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냥 살짝 언급하는 경우가 있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 그래도 문제에 있으니까 우리가 문제를 한번 풀어봐야 되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른이 되었을 때 뭐 적금을 부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적용이 된다는 것을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율이 이자가 붙는데 이자를 우리가 보통 여기 나오면 연이율이 있고요. 월이율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보면 연이율 4% 이래 돼 있잖아요. 그죠? 연이율 4%, 뭐 월이율 4%다 이렇게 나온다면 얘는 1년의 연자이기 때문에 1년에 내가 저금한 돈에 대한 바로 이자가 4% 붙는다는 말이고 얘는 1개월마다 4% 붙는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는데 거의 뭐 연이율이 많이 나오는데 연이율이든 월이율이든 바로 1년에 한 번, 1년에 이자가 4%, 한 달에 이자가 4%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고요. 그리고 기수불이라는 게 있고 기말불이 있는데 뭐 크게 몰라도 됩니다. 한자말인데 기수부는 매월 초에 바로 돈을 넣는다는 말이고 기말부는 매월 말에 넣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기 보면 매년 초에 넣는다 이런 말이 나오죠. 그죠? 초에 넣는 걸 기수불, 말에 넣는 걸 기말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문제는요, 거의 등비 수열의 바로 합하고 똑같은데 우리가 어떤 A1이 있을 때 A1이 있을 때 자, 이자가 붙는 방법이 또 두 가지로, 자, 복리법이 있고 단리법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는 복리로 나왔죠. 우리 시중은행은 모두 다 복리입니다. 단리 같으면 아무도 은행에 적응을 하지 않죠. 그래서 문제 자체도 단리법은 나오지 않고 다 복리법으로 나오는데, 자, 단리법, 복리법이 뭐냐면, 우리가 5년 동안 이렇게 적금을 할 때 매월 10만 원씩 넣는다고 했잖아요. 그죠? 매월 10만 원씩 넣었을 때 그 이자가 연이율 4%면 자, 4%를 우리가 이자가 더해지니까 10만 원이 있다가 1년이 딱 지난 순간 바로 연이율 4%면 자, 1년이 지나버리면 이자가 붙어야 되겠죠. 그 10만 원에 대한 이자는 바로 10만 원에 바로 10%면 만 원이고요. 맞죠? 만 원이고 1%만 천 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10만 원에 대한 이자가 바로 4천 원이 붙는다는 거예요. 연이율 4%면 1년 동안 은행에 10만 원을 넣어두면 4천 원의 이자가 붙는다는 것이 바로 연이율이 되고 원리율은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4천 원씩 붙는다는 말인데 여기서 복리와 단리는 뭐냐면 자, 단리는 또 1년이 지나면 또 1년이 지나면 또 4천 원만 이자가 붙는 거예요. 근데 복리는 자, 1년이 지났을 때 10만 원에다가 4천 원의 이자가 붙었으니까 바로 그 금액은 얼마가 됩니까? 10만 4천 원이 되겠죠. 근데 그 다음 1년 동안도 우리가 4%의 이자가 붙는다는 말은 단리법은 처음에 넣는 돈, 이 돈에 대한 4천 원만 붙는 거고 복리법은 바로 여기에 이자가 붙었는 이 돈에 즉 10만 4천 원에 대한 4%가 바로 다음 연도에는 이자가 붙으니까 4천 원보다는 좀 더 많이 붙겠죠. 그죠? 이자가.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을 복리다. 단리는 그냥 단수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복리는 복수 이렇게 하면 복리가 왠지 더 많이 붙는 거죠. 복리는 이자에 이자가 붙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자에도 여기에 이자가 4천 원 생겼잖아요. 그 이자에도 이자가 붙는 것을 더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복리법이라고 그냥 간단하게 알면 되는 거예요. 근데 모든 문제는 복리법이 나오지 단리법은 나오지 않습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A1에 대한 4%였다. 연이율 4%였다면 원래 돈 A1이 있는데 A1의 4%, 4%면 얼마죠? 100분의 4잖아요. 그죠? 그걸 이자로 더해 주는 거죠. 그리고 요게 바로 원금이 되는 거고 요게 원금이 되는 거고 요게 바로 원금에 대한 이자가 되어서 이 원금과 이자를 합친다고 해서 원리합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A로 묶어줄 수가 있으니까 바로 A에 1 플러스 바로 100분의 4가 되는 거죠. 100분의 4는 소수로 말하면 바로 얼마입니까? 바로 0.04가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따라서 1과 0.04를 더하면 바로 A에 얼마가 바로 1.04를 곱해준 것이 바로 무엇이 된다? 바로 1년 후에 내 돈이 되는 거죠. 10만 원에 대한 돈, 바로 10만 4천이 되듯이 그 현재 넣은 돈 A1에다가 1.04를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여러분들 뭐와 똑같습니까?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많이 했지만 바로 10% 증가, 10% 감소, 증가 감소 맞죠? 이해됩니까? 할인과 인상 이런 거죠, 그죠? 인상하고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쉽게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통해서 바로 원리 합계를 구하는 요령을 한번 공부해 보면요. 자, 연이율 4%라고 했어요. 4%고 1년마다 복리로 매년 초에 100만 원씩 5년 동안 적립한다고 했습니다. 자, 5년 동안 매년 초에 100만 원씩을 우리가 적립하니까 사실 5년 동안 해버리면 바로 500만 원을 우리가 은행에 넣는 거죠. 근데 500만 원을 첫 해에 넣는 것이 아니라 첫 해에 500만 원을 한꺼번에 넣는 것이 아니라 이 매년 초 1년마다 첫 번째는 100만 원, 두 번째는 또 100만 원, 또 100만 원 이렇게 넣으니까 바로 적금이 되는 거예요. 같은 500만 원을 적금해도 첫 번째 해에 500만 원을 그대로 넣어버리면 그거는 예금이라는 거죠. 첫 번째 500만 원을 넣고 5년째 말에 바로 돈을 받으면 예금이 되는 거고 이처럼 매년 초에 100만 원씩 바로 어떻게 보면 5번을 넣는 거죠. 5년 동안 한 번씩. 자, 이렇게 넣어서 우리가 전체 이자와 합친 금액을 우리가 원리 합계라고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풀이 형태를 다음과 같이 이렇게 글을 적어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돼요. 매년 초에 5년 동안 넣으니까 1년 초, 2년 초, 3년 초, 4년 초, 5년 초를 적고요. 5번 넣으니까. 근데 우리는 돈은 언제 찾습니까? 초에 넣어서 말에 돈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5년 말이 된다는 말은 사실 이 기한 1년이 더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초에 넣어서 말에 넣는 거죠. 1월 1일 날 돈을 넣어서 12월 31일 날 돈을 찾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매년 1월 1일 날 넣어서 바로 5년 후에 그 5년 후에 바로 12월 31일 날 이 모든 돈을 다 찾아버린다. 그 찾는 총 금액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원리 합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 번씩 해보면요. 우리가 첫 번째 1년 초에 얼마를 우리가 은행에 넣겠습니까? 바로 100만 원을 이렇게 은행에 바로 저금을 하겠죠. 자, 그러면 이 100만 원이 넣어 놓았으면 자, 5년 동안 계속 이자가 붙어지겠죠. 그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자가 몇 번 붙어야 됩니까? 바로 1년 초에서 2년 초에 될 때 한 번, 2년 초에서 3년 초가 될 때 한 번, 3년 초에서 4년 초가 될 때 한 번, 4년 초에서 5년 초에 될 때 이자 한 번, 5년 초에서 5년 말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또 한 번의 이자가 생겨서 전체적으로는 몇 번의 이자가 붙는다. 5번의 이자가 붙는 거예요. 매년 연이율로 바로 4%가 붙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게 사실 이 100만 원을 1년 첫 번째 해에 바로 1월 1일 날 100만 원을 넣으면 이 돈 100만 원은 2년째 되는 1월 1일 날 되면 어떻게 될까요? 원래 100만 원이 있는데 그 100만 원의 몇 프로? 몇 프로? 4%. 즉 100분의 4를 곱한 게 요게 이자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걸 더해서 결론적으로 정리해 보면 100만 원에다가 어떻게 1 플러스 100분의 4가 되니까 이 100분의 4는 0.04니까 결론적으로 100만 원에다가 얼마가 된다? 1.04가 되는 이 돈이 바로 이 100만 원을 투자하면 1년 후에 바로 내 통장에 쌓이는 돈이죠. 아시겠나요? 근데 이 돈이 또 1년을 지나면 또 이자가 붙겠죠.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자, 복리법이니까 100만 원에 곱하기 1.04원 이 돈에다가 이 돈에 이 돈에 몇 프로? 또 0.04, 즉 100분 연이율 4%의 이 이자가 더해지는 거죠. 이제 요번이 바로 원금이 되고 이자가 붙었는 1년 후에 내 원금이 되고 얘가 이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100만 원 곱하기 1.04로 묶어주면 바로 여기가 1 플러스 0.04가 되니까 이 또한 1.04가 되니까 바로 100만 원에다가 뭐 하면 된다? 1.04에 제곱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복리법으로 가면 자 1년이 지나면 1제곱, 2년이 지나면 제곱, 3년이 지나면 세제곱, 네제곱, 다섯제곱 이렇게 간다고 우리 앞에서 지수 로고 문제 풀 때도 우리가 많이 해봤잖아요. 그죠? 그 원리와 똑같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러면 이자가 전체적으로 몇 번 더 붙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1년마다 한 번 붙으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이 붙게 되니까 1년 초에 100만 원을 넣는 이 돈은 5년 만에 내가 찾을 때 바로 그 돈은 바로 100만 원 곱하기 바로 1.04가 되죠. 그죠? 4%니까 그게 몇 제곱? 5제곱을 곱한 그 돈이 바로 된다는 것입니다. 이 100만 원에 대한 이자와 합친 금액 이게 요 100만 원에 대한 5년 동안의 토탈 나의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나요? 그런데 나는 매년 초에 100만 원을 넣으니까 다음 2년 초에도 또 100만 원을 또 투자하는 거죠. 또 적금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얘도 5년 동안 우리가 계속 은행에 바로 적금해 놓은 상태니까 이 100만 원은 이제 이자가 몇 번 붙는 꼴이 되겠습니까? 4번 붙는 꼴이 되겠죠. 1년 전에는 100만 원은 이자가 5번 붙는 꼴이 되지만 2년 초에 넣어버리면 자 5년 만에 우리가 찾는다고 했으니까 이자가 4번만 붙게 되니까 얘는 100만 원 곱하기
1.04의 바로 4제곱 이렇게 원리 합계가 되는 거예요. 이 100만 원에 대한 돈이죠. 그러면 3년 초에 또 100만 원을 우리가 뭐 한다? 또 적금을 하겠죠. 그러면 이 돈도 마찬가지로 5년 말까지 이자가 붙을 거란 말입니다. 그럼 이때는 몇 번 붙어야 돼요? 한 번, 두 번, 세 번이 붙는 거죠. 따라서 동일하게 이 100만 원, 이 100만 원에 대해서는 바로 1.04에 대한 바로 세제곱만큼만 우리가 더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의미가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4년 초에도 우리가 또 100만 원을 넣어야 되겠죠. 그죠? 그럼 이 돈은 우리가 5월 말까지, 5년 후, 5년 말까지 우리가 은행에 바로 적금해 두었으니까 이 100만 원은 이자가 몇 번 붙는 거예요? 연이율 4%가 두 번 붙는 게 되니까 100만 원 곱하기 1.04의 제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5년 초에도 얼마 더 100만 원을 다시 한번 5년 동안 적립한다고 했으니까 100만 원을 전체로 5번 넣는 거죠. 그러면 이 마지막에는 이 돈은 이자가 몇 번 붙게 되겠습니까? 5년 초에 넣어서 5년 말에 찾아야 되니까 딱 이자가 연이율 4%한 번만 붙게 되겠죠. 그러므로 얘는 이 100만 원에 대해서는 1.04에 1제곱 한 번만 이자가 바로 4%가 붙어서 바로 이 돈의 100만 원에 대한 이자와 원금 100만 원과 합치면 바로 이렇게 바로 104만 원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계산하면 104만 원이겠죠. 아시겠나요? 그러면 이제 5년 말이 되었어요. 5년 말이 되었으면 나는 내가 받을 돈은 얼마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여기에 이 다 누적된 이 금액을 모두 만다 합친 금액을 받아야 되겠죠. 합친 금액. 이 돈을 다 합쳐야 되겠죠. 각각의 돈마다 이자를 다 적용시켰으니까 내가 500만 원을 넣었으니까 그 500만 원에 대한 이자는 사실 각각 1년마다 넣는 100만 원에 해당되는 이자는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 전체의 합이 내가 5년 동안 매년 초에 100만 원을 넣고 연이율 4%로 생긴 바로 전체 원리 합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이 모든 5개를 우리가 다 뭐 해준다고요? 더해주니까 가만히 보면 자, 얘가 바로 뭐다? 첫째 항이 되는 거고 얘가 5번째 항이 되어서 바로 무슨 수열의 합과 같다? 바로 등비 수열의 합과 같다는 것이죠. 즉, 첫 번째 항이 얼마가 된다? 100만 원 곱하기 1.04가 바로 첫 번째 항이 되고, 공비가 그러면 얼마씩 곱해졌는 꼴이 됩니까? 바로 그 전보다 1.04가 곱해졌으니까 공비가 1.04가 된다고. 그렇게 생각해서 이 5개의 합을 우리가 구해주면 된다는 거죠. 이게 전체 5년 동안 내가 적금한 원리 합계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그러면 등비수열이니까 공비가 1.04이니까 공비 마이너스 1. 분자에도 공비 마이너스 1이죠. 자, 그런데 자, 항이 몇 개 있죠? 우리가 5년 동안 넣었으니까 항이 5개니까 여기에 5제곱만 해주면 되고 첫 번째 항에 바로 무엇을 곱해준다? 바로 100만 원. 100만 원 곱하기 1.04가 바로 첫 번째 항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 값만 우리가 계산해주면 전체 우리가 원래 원리 합계 금액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바로 분모는 뭐가 되고요? 1.04에서 1을 빼야 되니까 바로 0.04가 되겠네요. 0.04가 되고 자, 여기는 100만 곱하기 바로 1.04고 자, 계산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1.04의 5제곱을 무엇으로 계산해라? 얘를 바로 1.2로 계산하는 말이니까 1.2에서 1을 빼버리면 바로 얼마가 된다? 0.2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분모 분자에 100을 곱해주면 소수점이 뒤로 두 칸 물러가면서 얘가 1.04도 얘가 소수점이 뒤로 물러가니까 바로 104가 되겠죠. 맞나요? 자, 그리고 여기가 0.2가 있는데, 0.2가 있는데, 자, 먼저 요 4로 먼저 약분해 버리겠습니다. 그러면 4, 2, 8에 24, 4, 6이 24가 되겠네요. 자, 그럼 0.2가 있으니까 요게 100만 원에 바로 10분의 1을 곱해주고 0.2는 10분의 2잖아요. 그죠? 얘가 10만 원으로 바꾸어 주면 되고 여기에 26 맞죠? 곱하기 2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26 곱하기 2가 52가 되니까 52에다가 10만 원을 곱하면 결론적으로 520만 원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5년 후에 바로 은행에서 받을 나의 바로 적금 토탈 금액 원리 합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이렇게 100만 원씩 투자해서 연이율 4%를 우리가 적용받으면 전체 내 돈을 500만 원을 투자해서 520만 원, 즉 이자가 전체 얼마가 붙었다? 20만 원 붙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실질적으로 은행에서 적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자, 이 개념을 바로 우리가 원리 합계라고 하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마지막에 100만 원을 우리가 적금을 하잖아요. 그죠? 그럼 얘가 초에, 5년 초에 적금을 해서 우리가 돈을 찾을 때 5년 말에 찾잖아요. 그죠? 5년 말에 찾으니까 얘는 이자가 붙는다, 안 붙는다. 이자가 한번 붙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마지막에 우리가 적금 넣는 이 돈이 이자가 붙는지 이자가 안 붙는지만 알면 조금 더 쉽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마지막에 이자가 붙으니까 얘가 1.04의 1제곱이면 그 다음은 2제곱, 3제곱, 4제곱, 5제곱인데 우리가 5번을 우리가 적금했기 때문에 1제곱부터 5제곱이 된다는 거죠. 아시겠나요? 이렇게 원리 합계를 계산하면 되겠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1024번입니다. 자, 서연이의 부모님은 매년 초에 일정한 금액을 적립하여서 3년째 말까지 서연이의 대학 등록금 420만 원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이때 연이율 5%고 1년마다 복리로 계산할 때 우리가 매년 초에 얼마씩 돈을 적립해야 되는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자, 매년 초에 정리해서 3년째 말까지 그랬으니까 사실 이 서연이 부모님은 돈을 몇 번만 넣겠다. 1년 초, 2년 초, 3년 초, 세 번에 바로 뭐다? 돈을 투자해서 이렇게 예금해서, 적금해서 이 전체의 돈이 얼마가 되도록 이 전체의 원리 합계가 바로 420만 원이 되도록 만들어 주겠다는 거죠. 그 연이율이 바로 5%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A1을 투자했을 때 이 A1은 3년 말까지 가보면 이자가 몇 번 적용돼야 되죠? 바로 요렇게 한 번이잖아요. 한 번, 두 번, 이자가 세 번 적용이 되는 거죠. 그죠? 따라서 원래 A 돈에 1 플러스 자, 5%니까 0.05죠. 0.05가 되고 몇 번 붙는다? 세 번 붙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2년 초에 넣는 이 금액은 자, 이자가 몇 번 붙겠습니까? 바로 두 번만 붙어야 되겠죠. 따라서 A에 1 플러스 0.05의 제곱이 되고 자, 마지막으로 3년째 초에 넣는 이 돈, 이 A1은 자, 3년 만에 우리가 목돈을 찾는다고 했으니까, 그죠? 얘는 이자가 딱 한 번 붙을 수가 있겠죠. 따라서 A의 1.05에 바로 무엇이 된다? 1제곱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 번 넣는 이 금액을 모두 더해서 얼마가 된다? 420만 원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 이 3년 동안 매년 초에 넣는 이 금액은 일정한 금액을 넣는다고 했기 때문에 똑같은 금액 A1이 우리가 적금을 한다는 말이겠죠. 자, 그러면 이 전체 합이 바로 420만 원이 되면 되니까 우리는 얘가 바로 등비 수열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공비가 얼마입니까? 자, 얘가 1.05니까 다음은 1.05의 제곱, 1.05의 세제곱이니까 자, 공비 1.05, 공비 마이너스 1, 그리고 공비 마이너스 1이 되죠. 자, 그런데 몇 번이죠? 자, 항이 세개가 있는 꼴이니까 분자의 공비에 세제곱을 해주고 그러면 첫 번째 항이 바로 뭐가 된다? A 곱하기 1.05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이 세 개의 등비수의 합이 되고 얘가 바로 얼마가 되더라? 420만 원이 되도록 하려면 매년 초에 얼마를 적응해야 되는지를 물어보는 거죠.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이 분모가 1.05 곱하기 1이니까 양은 얼마죠? 바로 0.05가 되고요. 0.05가 되고 1.05의 세제곱을 1.16으로 하라고 그랬죠. 자, 1.16으로 하라고 했으니까 자, 식을 한번 다시 정리해 본다면 자, 분모는 0.05이고요. 자, A 곱하기 1.05 곱하기 얘가 1.16으로 계산하는 말이죠. 얘를 바로 뭐 1.16 여기 주어졌죠? 따라서 1을 빼면 얼마죠? 0.16이 되겠습니다. 맞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소수점을 몇 칸, 분모 분자에 100을 곱해주면 얘는 5가 되고 얘가 105가 되니까 얘가 21이 되겠네요. 맞나요? 요 값이 얼마가 된다? 바로 420만 원이 되어야 되는데, 자, 21의 두 배가 얼마입니까? 42니까 얘는 이렇게 계산해 버리면 바로 21로 약분해 버리면 20만 원이 되는 거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이 A는 바로 무엇이다? 0.16으로 나누면 되겠네요. 자, 0.16분의 20만 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0.16분의 20만 원. 양변을 0.16으로 나누면 0.16분의 바로 20만 원이니까 20만 원을 다 적어 본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분모에 무엇을 100을 곱하면 16이 되고요. 그 대신 분자에 0을 두 개를 더 붙여주면 되겠죠. 자, 4로 약분하면요. 4, 4, 16이 되고, 얘가 4, 5, 20이 되겠습니다. 자, 또 4로 약분되죠. 4로 약분해버리면, 자, 4, 1은 4에 10이니까 4, 2, 8, 4, 5, 20이 되어서, 자, 이렇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얼마가 된다? 자, 125에다가 0이 몇 개 붙는다? 4개 붙죠. 0이 4개면 만 원이니까 결론적으로 얘는 125만 원이 된다는 거예요. 알겠나요? 그래서 매년 얼마? 125만 원을 우리가 3년 동안 적금해버리면 나중에 얼마가 된다? 420만 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25만 원을 세 번 넣어버리면 3, 5, 15, 3, 2, 6, 7에다가 맞죠? 375만 원을 만다. 우리가 은행에 바로 적금하는 꼴이 되겠죠. 됐나요? 그런데 그게 바로 연이율 5%가 되어버리니까 이 3년 동안의 금액이 얼마 되어버렸다? 420만 원이 된다. 그 말은 바로 이자가 3년 동안 45만 원이 붙은 꼴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도 돈을 많이 벌어서 여러분들 적금을 많이 하면 돈이 돈을 낳는 거예요. 돈이 돈을 낳는다는 말이 돈에 대한 이자가 이자를 친다는 말이겠죠. 자,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 좋은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월급을 많이 받으면 아니면 사업을 하면 내가 돈을 많이 받으면 바로 이렇게 저금을 많이 하면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자, 열심히 해보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편 25번입니다.
자, 지우는 매월 초에 10만 원씩 월이율 0.3%의 복리로 24개월 동안 적립하고요. 자, 민석이는 좀 더 많이 두 배만큼 10만 원의 두 배인 20만 원씩 월이율 동일한 0.3%의 복리로 자, 두 배가 되었으니까 우리가 뭐 한다? 자, 2년 적립할 것을 12개월, 1년만 적립하겠다고 하죠. 자, 이럴 때 지우가 24개월째 말에 받는 금액은 민석이가 12개월째 받는 금액의 몇 배인가를 물어보네요. 즉, 이 문제를 통해서 자, 돈을 10만 원씩 24개월, 20만 원씩 바로 12개월 동안 자, 원리율이 똑같잖아요. 그죠? 그렇게 적으면 같은 돈인 것 같지만 돈이 다르다는 거죠. 더 오래 24개월 동안 적립한 게 훨씬 조금 더 많다는 거. 왜? 1.1보다는 큰 숫자니까 금액이 좀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지우부터 한번 해봅시다. 지우. 여기가 지우입니다. 자, 만 원을 생략하고 지우는 1월 초에 얼마를 10만 원을 우리가 만다 적금을 하는 거죠. 그러면 자, 항상 초에 10만 원을 넣어서 바로 24개월 동안 적립하고 그게 바로 언제? 바로 12개월째 말 또 24개월째 말에 우리가 돈을 받으니까 1월 초부터 24월 초를 해서 24개월이니까 24월 말을 적어줘야 되겠죠. 그럼 민석이 같은 경우는 바로 12개월만 하니까 바로 1월 초, 12월 초 한 다음에 12월 말에 돈을 받기 때문에 12월 말을 한번 더 적어 놔야 되겠죠. 여러분들 여기에 24개월 말을요, 어떻게 뭐 25월 초, 여기는 13월 초 이렇게 봐도 하루밖에 차이 안 나니까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0만 원을 투자해서 24개월 지나서 24월 말까지 금액을 우리가 적금을 하니까 전체로 몇 번이 우리가 이자가 붙어야 되나요? 자, 숫자가 길면 좀 크지만 얘를 그냥 25월 초로 본다면 바로 여기 한 번, 두 번이니까 얘는 24번이 되는 거죠. 따라서 여기는 바로 10 곱하기 자, 곱하기 생략하고 1 플러스 자, 월 이율이 0.3이니까 자, 여기서 0.3%네요. 자,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3%면 100분의 3, 0.03인데 0.03인데 자, 0.3%니까 어떻게 되어야 되죠? 자, 3%면 100분의 3이 되어서 100분의 3이 되어서 0.03인데 0.3%는 100분의 0.3이 되겠죠. 0.3%는 100분의 0.3이 되는 거죠. 0.3%. 따라서 얘는 뭐가 된다? 바로 1000분의 3이 되니까 바로 0.003이라고 해줘야 되겠죠. 이해되나요? 따라서 여기에 0.003 해서 몇 번 붙죠? 24번 붙는 거죠. 그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2월 초에도 10만 원을 우리가 적금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동일하게 이번에는 이자가 몇 번 붙어야 되죠? 바로 한 번 줄어들어서 바로 23번 붙어야 되죠. 따라서 10에 1 플러스 0.003에 23제곱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10만 원을 우리가 적금을 해서 24월 초에도 얼마를 10만 원을 우리가 적금을 하겠죠. 그러면 24개월 말에 우리가 돈을 받아야 되니까 이때는 이자가 딱 한 번만 붙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마지막에 돈을 넣는 것도 이자가 붙으니까 1 플러스 0.003에 바로 뭐가 된다? 1조급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들을 모두 다 뭐 해준 거, 더해준 게 바로 원리 합계가 되겠죠. 따라서 지우가 24개월 동안 바로 적금한
바로 총 원리 합계를 계산해 보면 자, 첫 번째 항이 무엇입니까? 10에 바로 1.003이 되고요. 그죠? 따라서 공비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바로 1.003이 되겠죠. 그죠? 따라서 1.003 공비 마이너스 1이 되죠. 따라서 여기도 1.003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리고 몇 번? 자, 이 등비수열이 자, 항이 24개가 되니까 위에 바로 공비에다가 24제곱을 해주면 되고 그러면 바로 첫 번째 항에 바로 10만 원에 바로 무엇을 곱하면 된다? 1.003을 곱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맞죠? 자, 그러면 분모는 어떻게 됩니까? 1을 빼버리면 되니까 0.003이 되겠죠. 0.003이 되고, 자, 분모 분자에 1000을 곱해줬다고 생각하면 얘는 바로 무엇이 되고, 3이 되고, 얘는 1003이 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소수점이 있으니까 일단 조금 조정해서 이렇게 정수로 나타내줬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민석이를 해봅시다. 동일하죠? 민석이는 매월 얼마씩? 20만 원씩, 20만 원씩 투자해서 12개월 동안 동일한 방법으로 가니까 민석이의 12월만 원 얼마가 되겠습니까? 동일하죠? 자, 20에 이번에는 이제 이걸 더해버려. 1 곱하기 0.003에 얼마? 12제곱이 되겠죠. 2월 초 한 번만 해봅시다. 2월 초는 20만 원에서 그죠? 얘가 이자가 몇 번 붙게 된다? 바로 11번 붙게 되겠죠. 그죠? 따라서 20 곱하기 얼마가 된다? 1.003에 얼마가 된다? 11제곱이 되고. 자, 마지막으로 12월 초에 우리가 넣는 이 20만 원도 20만 원이 돼야 되죠. 자, 글자를 20만 원. 20만 원도 어떻게 된다? 이자가 딱 한 번 붙게 되겠습니다. 그죠? 딱 한 번 붙으니까, 한 번 딱 붙으니까 20 곱하기 1.003에 1제곱이 되어서 이 모든 것을 다 뭐 해주면 된다? 더해주면 되니까 항이 몇 개가 되는 것입니까? 12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표현하면 되나요? 자, 분모를 1.003에서 1을 빼야 되죠. 공비 마이너스 1이니까 1.003에서 1을 빼면 되고요. 자, 1.003에서 1을 빼면 되는데 이때는 항이 12개니까 이제 12제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첫 번째 항이 바로 뭐가 된다? 20 곱하기 1.003이죠. 20 곱하기 1.003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것도 어떻게 됩니까? 얘를 1을 빼버리면 얼마 되고 0.003이 되고 동일하게 자, 1000배를 해주면 분모는 얼마가 되고 3이 되고 얘가 바로 소수점이 날아가서 1003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자, 이럴 때 물어보는 게 뭐죠? 누구? 지우가 받은 금액은 민석이가 받은 금액의 몇 배인가? 이 몇 배를 뭐 X배라고 할까요? 그러면 말로 적어보면 지우가 받은 것은 민석이가 받은 거에 몇 배가 되는가? 그러면 X를 구하려면 자, 민석이로 나누어 주면 되니까 민석이 분의 바로 뭘? 지우로 처리하면 되겠죠. 이 숫자분의 이 숫자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숫자를 이 아래쪽에 우리 분모로 처리해서 다시 한번 써준다고 생각하면 자, 줄을 조금 분수니까 길게 꺼주고요. 그죠? 길게 꺼주고 자, 이 자체를 그대로 적어주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다시 분수 형태가 되면서 자, 분모는 동일하게 3이 되고요. 분자는 20 곱하기 1003이 되고, 자, 여기에 곱하기 1.003에 12제곱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 1.003에 12제곱이 1.04로 나왔으니까 바로 계산해두고 해도 되죠. 왜냐하면 얘는 1.003에 12제곱이 제곱이니까. 그런데 또 1.04의 제곱을 계산해야 되니까 이 상태로 두고 우리가 약분을 할 수 있는 걸 해놓으면 되겠네요. 그럼 여기는 얼마가 됩니까? 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바로 합차 공식 형태로 나타내면 1.003의 12제곱 마이너스 1과 1.003의 12제곱 플러스 1로 나타낼 수가 있으니까 바로 이 부분과 이 부분도 약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모는 바로 이렇게 두 개 곱하면 되니까 남는 게 2가 남죠. 분모는 누가 남고 2가 남고요. 분자는 뭐만 남죠? 얘만 남잖아요. 그죠? 그러면 1.003의 12제곱이 1.04니까 1.04에 1을 더해주면 바로 얼마 된다? 2.04가 되어서 2로 나누면 1.02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지우가 바로 24개월 동안 받은 원리합계가 바로 민석이가 받은 12개월 동안 받은 원리합계보다 바로 몇 배가 된다? 1.02배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해서 계산만 해주면 쉽게 답은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시겠죠? 1026번입니다. 자, 어느 직장인이 노후 생활을 위하여 연봉의 일부를 매년 초에 적립하는데, 자, 임금 인상률을 감안하여 매년 전년도보다 10%씩 정액하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조금 전까지는 매년 초에 같은 금액을 우리가 적금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자, 이 임금 인상률을 감안하여 매년 전년도보다, 즉 1년 전보다 10%씩 더 많은 금액을 적금하겠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자, 그렇게 해서 2021년도부터 500만 원을 적립하기 시작할 때 2030년 말이니까 21년부터 30년 초까지 계속 넣고 말에 찾는다는 것이겠죠. 초에 넣고 말에 찾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이 얼마를 바로 500만 원을 바로 21년 초에 바로 적금을 넣는 거예요. 그런데 매년 전년도보다 10%씩 정액한다고 했으니까 22년 초에는 500만 원을 적금하는 것이 아니라 이 500만 원에 대한 10% 인상한 금액, 즉 500만 원에 500만 원에 10%를 인상해야 되니까 500만 원이 있는데 500만 원에 바로 10%, 즉 0.1이겠죠. 그걸 더한 금액. 즉 그러면 500만 원으로 묶어줘 버리면 1 플러스 0.1이 돼서 바로 1.1배가 되겠죠. 즉 그래서 매년 초에 이제 500만 원에다가 1.1을 곱한 금액을 22년 초에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23년 초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500만 원에 500만 원에 1.1에 또 10% 인상하니까 바로 제곱만큼 하겠다는 것이죠. 이렇게 투자를 하겠다는 거예요. 적금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금액을 30년 말까지 계속 은행에 우리가 예금을 해 두었으니까 이 금액에 바로 각각의 원리 합계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첫 번째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이 500만 원, 21년 초에는 이 500만 원은 이자가 몇 번 붙어야 되죠? 21년 초부터 30년 초까지가 10년이지만 요게 이렇게 한 번 붙으니까 결론적으로 몇 번 붙는다? 바로 9번 붙겠죠. 그런데 30년 말이니까 10번 붙는 꼴이 된다. 따라서 여기는 500만 원에 곱하기 자 연이율 몇 프로? 10%죠. 따라서 1.1이 되겠죠. 맞나요? 그놈의 몇 제곱? 10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두 번째 22년 초에 넣었을 때는 자, 원래 보세요. 500만 원에 1.1이라는 이 돈이 연이율 몇 프로? 10%에 의해서 바로 1.1이 되겠죠. 근데 그게 이자가 몇 번 붙어야 되죠? 한 번 줄어들어서 9번 붙게 되죠. 그러면 이 1.1과 1.1을 계산하면 어떻게 된다? 1.1의 10제곱과 똑같겠죠.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이 돈은 그러면 얼마가 되겠다? 500만 원에 자, 1.1의 제곱이라는 이 돈이 이제는 몇 번 붙어야 되죠? 바로 8번 붙어야 되죠. 따라서 1.1의 몇 제곱? 8제곱. 그러면 1.1의 제곱과 1.1의 8제곱 곱해버리면 지수끼리 더하면 되니까 동일하게 얼마가 된다? 1.1의 10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를 어떻게 그대로 동일하게 요게 1.1의 10제곱 얘도 1.1의 10제곱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계속 우리가 적금을 했을 때 30년 초에는 여러분들 얼마가 바로 적금을 넣어야 되겠습니까? 30년 초에는 500만 원에 1.1에 몇 제곱일까요? 요게 500만 원인데 다음이 1제곱, 다음이 2제곱이니까 이때는 몇 제곱이 되죠? 바로 요게 몇 번 가야 되죠? 9번 가야 되죠. 여기가 9제곱이 됩니다. 근데 그게 이자가 한 번 붙죠. 이자가 1년 동안 한 번 붙으니까 500만 원에 1.1에 9제곱 이 돈이 바로 이자가 한 번 붙으니까 1.1에 1제곱 따라서 이 또한 1.1의 토탈 지수법칙에 의하여 몇 제곱이 된다? 바로 10제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아시겠죠? 요걸 모두 다 뭐 해주면 된다? 바로 더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원리 합계가 되는 거죠. 이 합이 바로 원리 합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어떻습니까? 모두 다 금액이 다 똑같잖아요. 그럼 여기 몇 개 있는 거죠? 보세요. 여기가 1제곱부터 몇 제곱까지? 9제곱까지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보면 1.1에 바로 뭐가 된다? 0제곱의 의미가 똑같죠. 따라서 10번 넣는 거죠. 그러므로 전체 금액은 500만 원에 바로 1.1의 10제곱이 몇 번 있다? 10번 있으니까 10을 곱해주면 된다는 거죠. 아시겠나요? 그러면 500만 원에다가 10을 곱해줘 버리면 얘가 5천만 원이 되어 버리고, 맞죠? 1.1의 10제곱이 얼마입니까? 2.6이 되겠죠. 2.6. 요걸 계산하면 되니까. 그러면 소수점 한 칸 없애줘 버리면 다시 500만 곱하기 얼마 하면 된다? 26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0을 두 개 붙이고요. 5, 6이 30이 되고 5, 20, 13. 자, 이런 돈이 된다. 근데 13,000만이 되니까 우리가 얘를 무엇으로 볼 수 있다? 0을 4개 띄어야 되죠. 4개를 못 띄니까 소수점을 찍어주고 바로 1억. 만 다음에 억이잖아요. 1억 바로 뭐다? 3천만 원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아시겠나요? 저 500만 원씩 우리가 10번을 넣었잖아요. 10번을 넣으면 5천만 원밖에 안 되는, 물론 500만 원 10번은 아니죠. 여기 1.1배씩 했으니까, 그죠? 이렇게 10번을 넣었을 때 연이율 10%가 되어버리면 그 돈이 얼마가 되어버린다? 바로 1억 3천만 원이 되는 거죠. 얘는 500만 원보다 조금 더 큰 숫자를 이제 넣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동일하게 어떻게 된다? 바로 원리학기가 매년 금액이 똑같아져 버리니까 얘를 바로 10번 더하면 하나를 10번 더하면 되니까 곱하기 10이 되어서 결론적으로는 1억 3천만 원을 바로 받는다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 원리학계 파트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공부하세요. 아시겠죠? 시험에 중간고사에도 아주 자주 나오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니까 여러분들 편안한 마음으로 그냥 우리가 상식을 배운다고 생각하면서 듣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등차 수열, 등비 수열의 바로 B 단계 편을 모두 다 마치고 우리 다음 시간부터 C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